자,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어떠셨어요? 좀 풀만하셨을까요?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고 구조만 조금 달라졌어요. 우리가 배웠던 거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한번 같이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뭐 필요하죠? 그쵸? 사람 클래스 필요해요. 그리고 또 뭐 필요하죠? 뉴 김철수, 뉴 김영희 했으니까 이 둘 필요하겠네요. 자, 근데 이 김철수랑 김영희는 뭔가 하나를 더 해줘야겠죠? 사람의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김철수는 사람이다. 맞죠? 김영희도 사람이다. 맞는 내용이니까 AB 테스트도 문제 없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메서드 하나를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배달음식 주문하다. 마우스 올려보면 자바가 알려준다고 했었죠? 사람에다가 배달음식 주문하다 라는 메서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메서드를 실행을 시켰을 때 이런 정보들이 출력이 돼야 된대요. 근데 우린 지금 이런 정보들을 뭐 담을 공간도 없고 어디다가 뭐 담은 적도 없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나면 아,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는구나를 보면 이런 변화하는 정보들을 담을 변수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는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들어 줄 겁니다.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점, 매운 정도, 음식, 이 변수들은 여기 밑에 있죠? 만들어 주고요. 자,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막힘없이 이제 나오셔야 돼요. 전에 했던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구조니까, 아주 미세하게 조금 달라진 구조니까, 전에는 여기가 사람이었고 그거를 그냥 김철수랑 김영희 객체를 만들어 준 거니까. 근데 그렇게 만들었어도 그 점이 달라도 변수가 필요한 건 변함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쭉 오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음식점 해결하는 부분은 이제 전에 풀었던 문제랑 동일하게 해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음식점을 만들어 줄 거고, 음식점 클래스도 당연히 만들어 줘야 돼요. 그쵸?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를 좀 보시면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사람 클래스 만들었고 김철수, 김영희 클래스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객체 생성해서 변수에 넣어줬고 다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도 지금 이런 변수들의 값을 넣어준 곳이 없어요. 그럼 이 변수들은 값이 디폴트 값이 들어있겠죠. 값을 넣어준 적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넣어주는 게 없죠. 그러면은 이거를 넣어준 건 없는데 출력은 이렇게 돼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객체가 만들어질 때 들어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따로 넣어줄 게 아니니까 여기다가 뭐 A 김철수 이름 해가지고 뭐 값을 넣어줄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 객체를 그냥 만들 때 이 김철수 클래스에 이런 값들이 그냥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저번 시간에 배웠죠? 생성자를 사용하면 지금 이 부분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성자는 구조가 어땠다고요? 일반적인 메서드가 리턴 타입, 메서드명, 소괄호, 중괄호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생성자는 리턴 타입 따로 없었고요. 그리고 메서드명이 클래스명이랑 동일해야 됐죠.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값만 넣어주면 돼요. 제가 이렇게 김철수라는 이름에다 김철수라는 값을 하나 넣었어요. 이제 쭉 다 넣어줄 건데 그 전에 이걸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이 이름이라고 하는 얘는 지금 벌써 자바가 하이라이팅을 해주고 있죠. 얘래요. 얘 뭐죠? 디스죠, 디스. 사람이라는 클래스에서 디스로 가져올 수 있는 변수들인데 지금 우리 김철수는 사람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럼 얘한테도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부모 클래스에 있는 변수 메서드 둘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김철수한테도 이 이름이라는 게 디스 이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디스 이름 해서 김영희라는 값을 넣었어요. 이 사람 클래스 안에서도 이 이름이라는 변수는 디스로 사용이 가능한 거고 김철수라는 클래스 안에서도 부모 거 그대로 상속 물려받은 거니까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디스가 되는 거죠. 근데 디스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아까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문제없이 됐던 거였고요. 그러면 다른 변수들도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넣어주고 자 이제 좋아하는 음식점인데 이거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이 해결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new 영화반점이라고 하는 객체에 연결해줘서 처리를 할 거예요. 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는 지금 꾸준히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운 정도, 철수는 매운 짬뽕을 좋아하니까 매운 넣어주고 음식 여기도 짬뽕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러면 김철수 객체가 만들어질 때 이 변수들에 대한 값이 들어가죠. 여기서 넣어준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이 new 김철수라고 해서 객체를 만들면 바로 생성자를 통해서 변수들의 값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값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김영희도 이 작업을 똑같이 해줄 겁니다. 근데 이름 바꿔줘야 되고 번호 바꿔줘야 되고 여기 북경반점이고요. 그리고 얘는 안 매운 짬뽕을 좋아하네요. 이렇게 생성자로 값을 다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러면 김영희 객체도 만들어질 때 변수의 값이 다 들어간 상태로 만들어지겠죠. 생성자는 객체가 생성될 때 동시에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안에서. 자 그러면 우리 new 영화반점, new 북경반점 했어요. 뭐 필요하죠? 네, 영화반점이랑 북경반점 클래스 필요하죠.
자, 근데 아직도 안 되고 있네요. 이거 왜 안 되죠? 네, 상속해줘야죠. 지금 이런 과정들이 머리에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을 해서 숙달이 되시면 그냥 알아서 나오게 될 거예요. 쭉 내가 별 생각하지 않아도 아, 이거는 이게 문제구나, 저건 저게 문제구나 하면서 쭉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러면은 빨간 거는 다 해결이 됐네요. 에러는 다 해결이 됐고, 자, 이 문구들 메서드 실행할 때 문구들이 수정이 돼야 돼요. 우리 뭐 해줘야 되죠? 방금 전 문제에서 우리 어떻게 했었죠? 오버라이딩 할 메서드를 일단 여기다가 실행을 시켜라 라고 했죠. 좋아하는 음식점 얘한테 주문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을 시켜서 우리가 그걸 여기다가 오버라이딩을 해서 해결을 했었어요. 이건 전 시간에 했던 거랑 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 요 주문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겠죠. 우린 요거를 지금 클래스 음식점에 있는 주문을 상속받은 영화반점과 북경반점에서 오버라이딩을 해서 각각 해결을 할 거예요. 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F로 여기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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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주고 뒤에다가 줄바꿈 하나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거 어떻게 해결을 했었죠? 인자랑 맥이변스 사용해서 해결을 했었잖아요. 똑같아요. 얘도 같은 방식으로 할 거예요. 자, 인자값 이렇게 넣어줄 거고 앞에 디스 다 들어가 주는 거 없어도 되긴 하지만 우린 지금 넣을 거라는 거.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마우스 올려보면 4개 변수 다 적혀져 있는 메서드 그대로 만들어 주죠. 자바가 아주 좋은 친구예요. 그럼 우리가 요것만 복사해다가 밑에 넣어주고 여기도 넣어주고 그리고 이 변수들 써주면 되겠죠? 여기도 이름을 좀 줄일게요. 북경반점에도 똑같이 저 시간에 했던 거랑 지금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자, 이렇게 우리가 매개 변수 넣어주고 인자값으로 디스 받아서 처리를 다 했어요. 이거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값 잘 나오겠죠? 이게 잘 나오는 건 당연히 이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생성자 사용한 거 말고는 전 시간에 한 거랑 똑같아요. 그쵸? 메서드 안에 메서드 주문 넣어줬고 그거 인자값으로 변수 넘기면서 매개 변수로 받아가지고 처리했어요. 전 시간에 한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제 전 시간에 했던 거에서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 한 거에서도 그렇고 지금 보면
우리 음식점이라는 클래스에 이 주문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 이거 안에 비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얘 없어지면 안 되죠. 영화반점이랑 북경반점에 있는데 부모 클래스에 없으면 얘가 영화반점이 음식점처럼 행동하고 싶을 때 나 음식점처럼 행동할래? 그럼 음식점이 뭐라 그래요? 너 나처럼 하려면 나한테 없는 거 다 버리고 와. 그래서 얘네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무조건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밑에 있는 메서드들의 유지를 위해서 버튼을 남겨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눈에 좀 보실 수가 있게 좀 줄여서, 자 만약에 그러면 지금 음식점 클래스에 있는 저 주문이라는 메서드는 구현부가 필요가 없네요. 지금 제가 블럭으로 씌워놓은 중괄호 사이 우리가 여기다가 막 뭔가를 이렇게 적어주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구현부예요. 메서드에서 구현부라고 하고 바디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주문 메서드 같은 경우는 어차피 틀만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지 여기다 기능을 뭘 넣을 게 없잖아요. 여기다가 실제로 이렇게 막 넣어도 이 값 쓰는 곳이 아무데도 없죠. 우리 어차피 밑에서 오버라이딩해서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실질적으로 구현부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구현부 부분을 지워주고 세미콜론을 찍으면 그냥 이 메서드가 있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러가 나고 있죠. 무슨 에러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 메서드는 바디가 필요하대요. 세미콜론이 아니라 지금 바디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add 바디가 있고요. change 음식점 주문 to abstract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일단 add 바디 한번 해볼까요? add 바디를 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이거 지우고 세미콜론 찍었는데 이게 다시 생겼네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 우린 이 형태를 유지를 하고 싶으니까 두 번째 해결책을 한번 눌러볼까요? change 음식점 주문 to abstract 눌러보면 이 앞에 abstract가 생겼네요. void 주문이라고 하는 메서드 앞에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가 붙었어요. 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 abstract가 있고 abstraction이 있어요. 이거는 같이 한번 구글링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abstract라고 치면 추상이래요. 근데 구글링 할 때 우리는 자바에서 쓰는 abstract가 궁금한 거니까 자바를 앞에 붙이면 좀 더 좋은 구글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쭉 보면은 이거를 한번 볼까요? 추상 클래스라는 거를 쓰는 건데 자바 추상 클래스 뭔가 제였던 것 같은데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글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지금 좀 찾고 있어요. 넘어가 볼까? 요 글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한 건 이 글인데 이 글을 보시면은 자 지금 여기서 여기 부분이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추상화는 객체의 관련 속성만 표시하고 불필요한 세부 정보는 숨깁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저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객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자동차한테 실제로는 뭐 자동차 연비도 있고 최고 속력도 있고 뭐 재원도 있고요 가격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다 만들어줄 수 없을 만큼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자동차 안에는 필요해요. 정보들이. 그럼 우리가 그런 거를 변수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뭐 메서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지금 쓰려고 하다 보니까 나한테는 뭐 연비랑 최고 성능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얘네를 남기고 나머지 얘네는 다 숨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바에서 말하는 추상화예요.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앱스트랙션이에요. 요거랑 요거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아무튼 이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자동차 객체에서 필요한 거 빼고 나머지 숨겨버리는 거. 그럼 우린 이것만 갖다 쓰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자바에서 앱스트랙션이라고 하는 추상화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그냥 개념이고요. 우리가 쓸 건 얘인데, 이 키워드는 이제 추상화 클래스를 만들거나 추상화 메서드를 만들 때 붙여줄 키워드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자 일단 여기를 다시 지우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부모 클래스에서 틀만 남겨놓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작성을 해놨었어요. 근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회사에 신입이 들어왔어요. 신입한테 이 소스를 주면서 그냥 분석을 해라 라고 해놨어요. 신입이 이제 여기를 보고 이 메서드 왜 비어있지? 이 메서드를 내가 좀 채워볼까? 또 여기다가 열심히 막 뭔가를 막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퇴근하기 전에 가가지고 신입한테 가서 오늘 하루 동안 뭐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신입이 여기 메서드가 비어있는 것 같아서 이 메서드를 좀 채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있게 막 얘기를 해요. 여기다가 막 코드를 막 몇백 줄, 몇천 줄을 써놨어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죠. 얘는 틀이니까 우리가 얘를 가지고 실제로 뭔가를 할 게 아니잖아요. 실제는 요 밑에서 오버라이딩해서 쓰고 있는 데가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뭐 별의 별걸 다 써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코드 안에서 얘는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요. 그 기능들이 실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가 없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앱스트랙트라는 걸 쓰는 거예요. 내 의도가, 개발자의 의도가 이제 이 클래스랑 이 메서드는 그냥 틀만 남겨놓은 거야. 여기다가 구현하지 마 라고 해놓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실제로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 부분은 구현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써놓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내 의도를 밝혀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앞에 앱스트랙트 붙여줬죠, 자바가. 근데 그랬는데도 에러가 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더 타입 음식점은 must는 강조죠. 강조하면서 뭐라고 막 해요. 앱스트랙트 메소드가 있는데 너는 앱스트랙트 클래스가 아니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그리고 자바가 제시한 해결책이 음식점 타입을 앱스트랙트로 만들어 주겠대요. 한번 눌러볼까요? 앞에도 붙었죠, 클래스 앞에도. 자,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앱스트랙트 추상화 클래스는, 지금 이게 추상 클래스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추상 클래스는 클래스명 앞에 앱스트랙트가 붙어요. 이런 키워드가 붙어요. 그리고 추상화 메서드 또한, 메서드도 메서드명 앞에, 메서드명 앞에라기보다는 메서드의 리턴 타입 앞에 라고 하는 게 좀 더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지금 보이드 앞에 붙는 거니까. 추상 메서드여도 리턴 타입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해볼게요. 이 앱스트랙트가 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추상 클래스는 한 개 이상의 추상 메서드가 있을 때
이 말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할게요. 한 개 이상의 추상 메서드가 있을 때 해당 클래스는 무조건 추상 클래스가 되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는 추상 클래스로 우리가 이름을 지어줬죠. 정의를 해준 거예요. 추상 클래스라고. 그리고 안에 보면 추상 메서드가 들어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지웠어요. 그리고 구현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 지금 에러가 없죠. 얘가 추상 클래스인데 추상 클래스 안에 추상 메서드가 없어도 돼요. 근데 얘가 일반 클래스인데 얘가 추상 클래스, 추상 메서드면 얘는 무조건 추상 클래스가 돼야 돼요. 지금 이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추상 메서드 같은 경우는 구현부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여기다 구현부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에러를 뭘 뱉냐면, 자, 지금 앱스트랙트 메서드인데 바디가 있대요. 지금 앱스트랙트 메서드는 바디가 없어야 된대요 라고 지금 오류 메시지를 뱉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구현부, 바디라고 하는 이 구현부가 있는 건데, 얘는 지금 앱스트랙트라고 우리가 적어줬잖아요. 그럼 얘는 추상 메서드라고 적어놨는데 바디가 있는 상태예요. 그랬더니 자바가 지금 이거는 앱스트랙트 메서드야, 추상 메서드야. 근데 얘는 바디가 없어야 돼. 근데 네 건 바디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remove abstract를 modifier 앱스트랙트를 지워주거나 아니면 메서드의 바디를 지워주거나 라고 해결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제가 한 개 이상의 추상 메서드가 있을 때는 클래스에 무조건 이걸 붙여줘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단 얘기는 추상 클래스 안에는 추상 메서드가 아닌 애도 들어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가 없어져도 아예 클래스, 그 추상 클래스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안에 아예 추상 메서드가 없어도 문법상 오류는 없어요. 근데 이러면 사실 우리가 이 앱스트랙트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라도 추상 메서드가 있다면 그러면은 이 앱스트랙트가 없으면 얘는 에러가 나고 있죠. 무조건 얘가 지금 하나 이상의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가 됐으니까 앱스트랙트라고 하는 거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게 추상 클래스라는 거를 자바한테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추상 클래스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렇게 다 냅뒀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쓰는 애들을 추상 클래스로 바꿀 수 있다는 건데, 추상 클래스랑 추상 메서드로 표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건데, 여기다가 구현하지 말라고, 구현하지 마세요 해놓은 거랑 같은 의도를 표시하는 것 뿐인데, 그러면 이 추상 클래스를 정의해주는 거는 꼭 필요할까요? 내가 만든 클래스 중에서 이렇게 구현부가 필요 없는, 그냥 어차피 오버라이딩해서 쓸 건데 구현부가 필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공란으로 비워둔 이런 메서드들에다가 꼭 추상 메서드는 추상 메서드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고 클래스에 추상 클래스라고 표시를 해놔줘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이렇게 놔둬도 기능상의 문제가 전혀 없어요. 단 우리가 앱스트랙트를 붙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의도를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이 부분 메서드에 기능 구현하지 마, 어차피 쓸모없어, 어차피 오버라이딩해서 쓸 거야 라는 의도만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나가시게 되면 혼자 모든 걸 개발하는 프로젝트는 없을 거예요. 하다못해 최소 둘, 셋 그 이상 보통 이제 개발자들이 협업을 하는데, 개발자들 뿐만이 아니라 웹 퍼블리셔, 웹 디자이너 등등
여러 사람들이 협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짠 소스를 나만 쓰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도를 표시하기 위함이지, 이 추상 클래스 앱스트랙트라는 거를 내가 구현하지 않은 메서드들한테 꼭 붙여가면서 필수로 해줘야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는 조금 이제 제 경험상 느끼는 건데, 추상 클래스는 제가 실제로 실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추상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던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이 이제 다음에 배울 거에서 나오는 거를 다 쓰지, 추상 클래스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개념은 알아둬야지 혹시라도 나중에 발견을 했을 때 이게 뭐지? 라고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개념으로 짚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지금 이 주문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추상 메서드로 만들고 이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로 해놨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없다고 했을 때, 지금 저희는 음식점을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메서드 여기도 있는 거죠. 그렇죠? 상속을 받았으니까. 근데 얘 보면 또 에러를 뱉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영화 반점 타입은 머스트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임플리먼트,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이후에 배울 내용에 대한 건데, 여기서 앱스트랙트 메서드 주문이라는 거를 상속을 받아서 너는 뭔가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해결책 제시한 거를 보면 add, 뭔가를 추가한다는 거죠. unimplemented method 라는 게 있고, make type 명화 반점, 명화 반점을 타입 명화 반점을 앱스트랙트로 바꿔주겠다 하는 거죠. 이거 두 번째 거는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해결책이잖아요. 앞에 앱스트랙트 붙여주는 거. 근데 요거 말고 첫 번째 거를 눌러보면 오버라이드라고 하면서 주문이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게 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그냥 만들어 주죠. 이게 뭘 뜻하냐면, 추상 클래스를 상속을 받잖아요. 추상 클래스를 상속을 받으면 추상 클래스 안에 있는 추상 메서드들은 무조건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돼요. 자식 입장에서 의무가 된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다가 추상 메서드가 아닌 일반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작동 to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리고 얘가 실제로 이렇게 그냥 있다고 했을 때, 자, 지금은 에러가 없죠. 요 일반 메서드, 지금 추상 클래스 안에는 메서드가 두 개예요. 주문이라고 하는 거랑, 주문이라고 하는 추상 메서드랑 작동 to라고 하는 일반 메서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상속받은 영화 반점 안에서 추상 메서드는 오버라이딩을 해서 지금 사용을 했는데, 작동 to라고 하는 일반 메서드는 오버라이딩을 안 했죠. 근데 에러가 없어요. 이건 그러면 이거 그대로 그냥 들어있다는 거죠. 요거 실제로 사용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자, 헷갈리실 수 있어요. 추상 메서드가 있으면 그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는 무조건 추상 클래스가 돼야 돼요. 근데 추상 클래스 안에는 추상 메서드가 없어도 만들어는 줘요. 그리고 추상 클래스 안에는 일반 메서드들만 있어도 되고, 추상 메서드랑 일반 메서드가 공존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안에서는 변수 선언 이런 거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그 추상 클래스를 상속을 받은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 안에 추상 메서드가 한 개라도 있다면, 있는 추상 메서드는 다 무조건 오버라이딩이 필수예요. 내용이 빠지더라도 틀이라도 만들어서 오버라이딩을 해놔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에러가 나니까. 요게 지금 추상 클래스에 대한 좀 개념적인 부분이에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좀 헷갈리실 거예요. 이 개념이 얘는 없어도 되고, 얘가 없는데, 아니, 얘가 없는데 메서드에 앱스트랙트가 붙어 있으면 얘는 무조건 또 붙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추상 메서드는 추상 클래스 안에 여러 개가 있어도 돼요.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한 개 있을 때랑 똑같이 클래스 내는 한 개 이상 있으니까, 두 개면 한 개 이상이잖아요. 추상 메서드가 있는 거니까 여기에는 무조건 앱스트랙트가 붙어줘야 된다. 요게 추상 클래스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자식 클래스에서 무조건 오버라이딩 해줘야 된다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꼭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안 써도 돼요.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구현하지 않을 틀만 남겨놓는 메서드를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거를 추상 클래스가 아니라 다른 걸로 해결을 많이 합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마지막 시간에 아예 통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추상 클래스 같은 거는 구글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를 검색하시면 아마 인터페이스라는 친구를 같이 정보를 얻게 되실 건데, 이 인터페이스라는 애가 제가 마지막 시간에 다뤄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 있으실 때 한 번씩 구글링 해보시고 이론을 좀 읽어보세요. 그냥 이런 거구나 정도 이해해 주시면 돼요. 다음 문제로 사람이 정해진 속도대로 달리게 해주세요. 이거랑 올바른 리턴 타입으로 메서드를 만들어주세요. 이 두 문제를 같이 진행을 할게요. 문제 둘 다 되게 간단한 거고요. 45분까지 아니다, 그냥 50분? 45분 50분? 쭉 풀어주시고 두 문제 같이 다음 시간에 요거 빠르게 설명 한번 드린 다음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친구 설명을 좀 들어갈게요. 요거 문제 푸시다가 쉬는 시간 가져주시고 9시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